안녕하세요. 골드만삭스입니다.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0년 5월 달에 일어났던 연합군의 됴케르크 철수작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날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을 하고 한 달 만에 폴란드를 점령을 하면서 시작이 됐죠. 1939년 9월 달에 폴란드를 점령한 히틀러는 그 다음에 1940년 5월 달에 프랑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프랑스 공방전이 일어나는데 1940년 5월 10일부터 침공을 시작해서 4일 만에 프랑스 국경을 뚫고 들어갑니다. 아르덴 숲을 지나서. 그래서 5월 14일 날 프랑스에 진입을 한 나치 독일군은 그 진입을 한 지 한 달 만인 6월 14일 날 파리에 입성을 합니다. 파리를 함락을 시키죠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난 6월 25일 날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공방전은 5월 10일부터 프랑스가 항복한 6월 25일까지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프랑스를 점령을 해버렸죠. 이때 그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 국경으로 진입을 한 후에 나치 독일군은 그 군대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이제 저 북쪽에 그 대서양 쪽으로 하나 하고 하나는 이제 남쪽으로 파리로 하나 하죠.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프랑스 북동부의 그 됴케르크, 그러니까 그 벨기에 국경지대에 있던 요 됴케르크에 있던 연합군 영국과 프랑스군 30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0만 명이 거의 뭐 전멸될 위기에 처해 있죠. 포위가 됐으니까. 그런데 그거를 다행스럽게도 영국과 여러 이제 협조를 통해서 영국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. 그게 이제 곧 파리가 함락되기 전이죠.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철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철수는 성공을 해서 이제 이 30만 명이 구조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됴케르크 철수 작전은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그래서 약 그 9일 동안 한 작전이고 그 당시에 작전 이름은 다이나모 작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벨기에군, 영국군, 프랑스군 등 33만 8천 명 상당히 많네요. 거기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영국군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. 오히려 영국군이 한 19만 2천 명, 그다음에 프랑스군이 13만 9천 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뭐 거의 30만. 그러니까 벨기에군은 뭐 거의 없고 영국군이 19만 명,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군이 뭐 거의 한 14만 명. 많은 사람 병사들이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수장은 윈스턴 처칠이었고 영국의 그 해군 중장인 버트람 램지 장군이 이 그 구출 작전을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9일 동안에 860척의 선박을 긴급으로 모으죠.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 단지 배를 영국으로 날라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큰 배들은 이제 그 독일 비행기의 공격을 받기가 쉬운데 이때 이제 작은 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되어 있고 이 작은 배들이 기적을 이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선이라든가 군용 배가 아니라 화물선, 유람선, 구명정, 민간 선박 이 선박들이 그 독일의 격렬한 항공기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들을 상당히 많이 구출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대신에 이제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장비들을 많이 포기를 하죠. 그래서 이제 화포라든가 중장비, 차량,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포기를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영국으로 실어 나가는 데 비해서 영국군이 19만 명이고 프랑스군이 14만 명인데 일단은 영국군부터 우선 실어 나르기 때문에 프랑스군은 이제 많이 놔두고 갔죠. 그래서 프랑스군이 상당히 많이 포로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. 이 구출 작전 도중에 영국이 이제 보낸 그 대형 구축함 많이 보냈죠.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.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독일의 항공기 이제 그 폭격을 받아서 영국의 대형 구축함 9척이 침몰이 되어 있고 19척이 손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그 독일의 공군을 막는 영국 공군이 큰 역할을 한 걸로 되어 있고 또한 그 해안가에 그 모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 폭탄의 그
영향력을 흡수를 한 거죠. 그러니까 폭탄이 일반 그 딱딱한 땅에서 터지면은 그 파편이라든가 쪼가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사방에 이제 피해가 엄청 큰 데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해안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폭탄이 떨어져서 폭탄이 터지더라도 이 모래가 그 파편 같은 걸 많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 영국과 프랑스군의 피해가 좀 덜했다. 그게 이제 좀 영향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잘못한 것은 독일이 이 됭케르크에 있던 그 연합군 30만 명을 아주 신속하게 전멸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못했고 독일의 최고 사령부가 공격 명령이 늦어져서 시간을 상실하는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영국군을 괴멸시킬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때 그 프랑스의 최고 사령관은 프랑스와 다를랑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은 영국군 우선 철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걸로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이었는데 그 5월 10일 날부터 이게 이제 그 시작이 됐죠. 프랑스 공방이 시작이 됐죠. 그래서 이때 그 최전선에서 진격을 해온 곳이 독일의 B 집단군이 되겠습니다. 이 B 집단군이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침공을 하고 이때 이제 프랑스의 최고 사령관인 모리스 가물랭 장군은 마지노선에 의존하는 잘못된 작전을 세운 거죠. 그래서 이 그 마지노선에 의존하는 작전이 딜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딜 계획을 발동을 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거죠. 그래서 그 이때 이제 독일군이 이제 진격을 해오니까 프랑스 1군의 3개의 기계화 부대와 영국의 원정군이 딜강을 도하를 해서 서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된 거죠. 그때 이제 독일군이 이제 그 국경을 통과를 해서 프랑스로 진입한 게 5월 14일인데 5월 14일 날 독일의 A 집단군이 이제 아르덴과 스당을 돌파를 하게 돼서 이제 프랑스로 들어오게 됩니다. 이때 이제 독일의 이제 그 최고 사령관은 에리히 폰 만슈타인 장군이었고 이 장군이 이제 그 한 부대를 영국 해협까지 전진을 시키게 됩니다. 이 영국 해협까지 전진을 시킨 것이 그 당시에 작전 이름은 낫질 작전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. 황색 작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낫질 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이 프랑스로 들어오자마자 대서양의 영국 해협까지 진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연합군의 측면을 공격을 하면서 연합군이 포위가 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. 독일군이 이 항구를 점령을 하면서 독일군이 점령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진격 작전은 이제 초기에는 성공했지만은 갑자기 항구를 점령한 독일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3일 동안 진격을 멈추고 정지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. 그래서 3일 동안 독일군이 진격을 멈춘 동안에 연합군이 철수할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독일군이 이제 그 프랑스로 들어오면서 군대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연합군을 포위를 하죠. 북쪽으로 하나 보내고 하나 남쪽으로 보내죠. 그래서 북쪽으로 간 것이 독일의 B 집단군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죠.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간 B 집단군을 이끈 장군은 독일의 페트로 폰 보크 장군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과 동쪽, 남동쪽으로 내려온 그 독일의 또 다른 군대는 독일의 A 집단군이 되겠습니다. 이 A 집단군을 이끈 장군은 독일의 룬투슈테트 장군이 되겠습니다. 이 사이에 됭케르크가 이제 포위가 되고 거기서 이제 부진하게 조질나게 이제 탈출을 한 거죠. 근데 이제 이 독일군이 남쪽으로 내려간 룬투슈테트 장군 A 집단군,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B 집단군 페드로 폰 보크 장군, 요 사이에 이제 연합군이 이제 포위가 됐다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군의 이제 주력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빌터 폰 쿨루게 장군도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뭐 중앙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쿨루게 장군이 있었습니다. 이 됭케르크 작전에서 결국은 연합군이 그나마 무사하게 철수를 했다. 이게 이제 역사의 기록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